오늘은 3강 강의할 차례입니다. 토큰증권이 꿈꾸는 바. 근데 실제로는 토큰증권의 현실, 이 부분을 오늘 좀 준비해 왔어요. 토큰증권의 가이드라인이 작년 2월에 발표를 했죠. 우연히도 제가 이 토큰증권의 발을 이제 딛게 된 시기하고 상당히 좀 일치하는데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금융위원회 발로 2023년 2월 3일 날 발표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현재 법상에 토큰증권이 없기 때문에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해서 법안이 필요하다는 게 그 골자고요. 결국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이 들어가고 또 여기는 빠졌지만 우리 약칭 전자증권법 요것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토큰증권에 대한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강에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블록체인의 강점은 뭐냐? 사실 여기에 토큰증권의 그 본질이 들어가 있어요. 자, 투명성, 영어로 말하면 트랜스페어런스죠. 모든 참여자에게 거래 정보가 공유가 되는 겁니다. 자, 블록체인이 이렇게 블록이 있고 여기에 체인으로 다 연결이 쭉쭉쭉 됐습니다. 쭉쭉쭉 됐어요. 안 된 데 또 있나요?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거래가 얘하고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이 거래가 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마치 마을 이장님이 연예인 오셨다고 방송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투명성, 모든 사람들에게 거래 정보가 공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보안성입니다. 자, 블록체인은 보안성이 좋다고 항상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를 분산해서 저장한다. 정보를 분산해서 저장하니까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생각해 보시자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새 나가도 다른 정보에서 다 지키고 있으니까 정보가 유실되더라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가 똑같은 게 여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 정보 맞아? 하고 합의해 주지 않는 한 그 정보는 가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탈중앙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중앙 서버가 없고 참여자들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관리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고3 과학고에서 서울대를 가느냐 아니면 하버드를 가느냐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자기들이 알아서 공부 잘하는데 조용한데 그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통제력이 되는 거예요. 야 조용해라. 야 시끄러.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끼리 서로 간에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신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용해지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 좋은 데 가야겠네. 이렇게 되면서 결국 탈중앙화. 누가 감독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잘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강점이고요. 결국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토큰증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법안이 발의되고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데 토큰증권 도입으로 기대했던 바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의 강점을 활용하는 거죠.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 활용해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요. 그 다음에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거래 유동성이 없고 고가의 자산을 기술적으로 쉽게 쪼갤 수가 있죠. 예전 같으면 저거 어떻게 쪼개냐, 63빌딩을 어떻게 쪼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토큰증권이라는 걸 통해서 쉽게 쪼개고 이거를 증빙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 그리고 유통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하는 게 토큰증권 도입의 목적이었고요. 세 번째는 관련법을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관련법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겠습니다.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는 의미는 뭐다?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증권 도입으로 기대했던 바는 블록체인 강점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쉽게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게 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 초이스를 넓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도권 안으로 흡수시켜서
투자자들이 자칫 있을 수 있는 손실, 그 부당한 손실, 부당한 피해를 막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큰 증권의 현실은 어떨까요? 안 좋아요. 규제가 너무 많아요. 자, 부동산 PF. 금융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카지노. 미풍양성 위반이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죠? 주택담보대출. 야,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갖다가 유동하는 상품이 있잖아. 우리가 흔히 MBS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미 지금 상품이 나와 있는데 이걸 토큰증권으로 모터로 발행을 해. 안 됩니다. 미술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술품은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큰증권은 불가한 이유가 객관적 가치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유통시장이 지금 형성돼서는 안 돼. 자칫 유통시장이 만들어져서 부당한 가격으로 고객들이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토큰 증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는 앞에 희망이 있기에 토큰 증권이 바라는 바, 토큰 증권 도입을 통해서 바라는 바는 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자, 중개자. 우리가 이 금융시장에서는 우리가 뭘 살라 그러면 증권사 끼고 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은행에 가면 은행 창구를 통해서 가입을 하잖아요. 이런 중개자 없이 투자자 간에 자유롭게 그리고 빠르게 거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제도권 편입을 통해서 투자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토큰 증권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통 마진이 없으니까 비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큰 증권 도입을 통해서 바라는 점은 자, 자유롭게 거래하고 그러면서도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투자자 보호받고 그리고 비용도 크게 아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토큰증권 도입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겁니다.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작년 2월에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릇, 빈 그릇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 결국은 이런 음식들도 토큰증권에 잘 담겠습니다 하는 거였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 그러니까 토큰증권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발행을 하고 고객들에게 팔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싶다 하는 게 토큰증권 도입을 통해서 바라는 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3강 토큰증권의 이상과 실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토큰증권은 상당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의 부정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법이 법안이 제출돼서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좀 제한을 걸어놓은 기초자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진짜 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제도화가 됐을 때 상당히 많이 이제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만 토큰증권으로 구현이 되고 있다는 점은 좀 한계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3강 마치겠습니다.